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11편 19장입니다. 나는 낙종무를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무를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I will assume the sowing of the seeds. You will assume the transplanting of the seedlings. There will be another who will undertake the harvest. 태모님은 낙종도수를 맡아 도장을 개창하시고 차경석 성도는 이종도수를 맡아 도운의 판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 마지막에 추수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서울의 폭염 일수가 30년 새 약 7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세계 20개 대도시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환경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의 폭염 일수는 1994년에 비해 2023년 7,360% 증가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이 35도 이상을 기록한 날은 총 84일인데 이 중 50일이 최근 6년 이내에 집중됐습니다. 1996년에서 2002년에는 35도를 넘긴 날이 하루도 없었던 반면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왔던 2018년에는 35도를 넘긴 날이 총 21일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폭염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인 20개 대도시 중 서울의 폭염일수 증가세가 가장 컸고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자카르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접한 도쿄와 베이징의 폭염일수는 각각 105%, 309%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개 도시 평균 폭염일수 증가세는 52%입니다. 터커 랜즈먼 국제환경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대 대도시의 폭염일수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으며 도시 열섬 효과로 더 악화됐다고 설명하며 폭염에 대응하려면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극 빙하가 녹는 속도가 우리가 지금껏 알던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남극 연구에서 얼음과 물의 중간 형태인 슬러시를 간과했기 때문인데요. 이 슬러시를 포함하면 남극 얼음이 녹은 물의 양이 기존 파악된 것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스콧 극지연구소 레베카 델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인공위성 관측 자료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남극 빙붕의 슬러시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지도를 분석한 결과 남극의 여름이 절정에 달하는 1월, 남극 빙붕에 있는 녹은 물의 43%는 지금까지 관측되어 온 호수 형태이며 57%는 슬러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남극에서 얼음이 녹은 물의 양을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연못이나 호수 면적만을 중심으로 추정해왔는데 구름 그림자처럼 보여 관측하기 힘들었던 슬러시 형태를 포함하면 실제 녹은 물이 2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델 교수는 슬러시는 지금까지 남극 대륙의 모든 대형 빙붕에서 전체적으로 파악된 적이 없어 그 영향이 무시돼 왔다며 슬러시 속 물의 무게로 인해 빙붕에 균열이 생기거나 확대되는 등 빙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6월 20일 미국 내 군사기지 인근에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농장 19곳을 보도했습니다. 태평양 하와이부터 남부 플로리다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미군 기지 주변에 중국이 농지를 사들여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군사기지 주변 농장을 사들여 농지로 위장한 첩보기지를 구축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소유한 농장을 가까이에 둔 19개 미군 기지 중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오아후 섬부터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재지인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리버티 기지까지 그 구역이 방대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소유한 농장은 미군 부대로부터 수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레이더나 적외선 장비, 드론이나 도청 감청 장비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미군 부대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주중 대사관 무관을 지낸 적이 있는 로버트 스펠딩 전 공군 준장은 중국 소유 농지가 전략적인 거점 부대와 가까워 첩보 수집 기지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미국의 이런 토지 매입을 막을 법이 없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관광객 등으로 가장한 중국인이 미국 내 군사기지에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의 사례가 100건이 넘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지난 시간엔 3층 뇌탑의 1층 생명내 뇌관에 탑재된 신의 한 수, 망상 활성계의 초능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에서 단순하고 편안하게 사는 비법을 살포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선 3층 뇌탑의 2층 감정내 변형계와 3층 생각내 되뇌피질의 콜라보와 밀당을 유심히 관찰해야 해요.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 아시죠? 뭉크는 생과 죽음의 문제, 인간 존재의 근원에 존재하는 고독과 질투, 그리고 불안을 인물화로 그려낸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뭉크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건 아마 절규일 겁니다. 핏빛 노을 일렁이는 하늘 아래, 불안정한 다리 위, 불안정한 사람을 그린 뭉크의 작품은 총 3점이에요. 절규 나오기 1년 전 작품이 절망, 절규 이듬해에 완성한 것이 불안입니다. 여러 통증에 절규하며 응급실 찾아오는 분들을 편안하게 케어하는 것이 제 미션이기도 한데요. 친지들의 죽음 앞에 절망한 이들 다독이고 불안한 기색의 환자와 보호자들 안심시키는 일을 제가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과호흡 동반한 공황장애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지인들이 토로하는 만성 스트레스와 분노 등을 목도하면서 원시인의 뇌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뇌를 줄곧 각성하곤 합니다. 인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3만 5천 년 전까지 천천히 진화해 왔습니다. 이 시기에 인간 삶의 방식은 유전적 변화에 주로 의존했어요. 총균세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의 생존 방식이 3만 5천 년 전부터 비약적으로 달라졌다며 이를 대약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약진 시기부터 우리 삶의 방식은 유전적 진화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진보를 기반으로 변화했어요. 현대인의 생물학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3만 5천 년 전의 크로마뇽인과 유사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우리가 크로마뇽인을 만난다면 비행기 조종 스킬을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이는 우리 뇌 구조나 기본 작동 방식이 구석기 시대 원시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치는 원시인의 뇌는 생존 위협을 느끼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기에 최적의 상태로 몸을 만들어요. 위기의 순간에 온몸에 퍼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에 되도록 많은 에너지를 보냅니다. 어깨, 목, 턱, 안면 등 일련의 근육들을 수축시키죠. 평소에는 중요하지만 잠시 멈출 수 있는 기능들은 모조리 일시정지. 소화, 생식, 면역 기능이 뚝 떨어지고 전전두 피질이 수행하는 합리적, 논리적 사고 능력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전전두 피질보다는 편도체 중심의 신경망이 더 의존하여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위기에 대응해요. 변형계의 핵심이자 경보장치인 편도체는 위기 상황에 일단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감정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공포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흔히 분노나 공격 성향으로 표출됩니다. 내면의 불안감을 외부 공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감정이 분노예요. 그러니 분노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분노나 짜증, 무기력이나 우울감 등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반복적으로 활성화된 편도체는 자그마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공포 회로를 형성합니다. 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만성 스트레스,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 환자들에게서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가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가 숱하게 보고되고 있어요. 수렵과 채집이 주요 생존 방식이었던 원시시대엔 편도체 중심의 뇌 작동 방식이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허나 수능 앞둔 수험생, 면접 앞둔 취준생,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앞둔 직장인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몸의 근육들 긴장시키고 심박수 높이고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폭망이죠. 프로 선수와
초보 골퍼의 뇌 사용 방식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스윙 장면을 상상할 때 초보자의 뇌에선 변형계 중심으로 많은 부위가 활성화되었고 프로 골퍼의 뇌에선 두정엽 등 운동 중추 부위만 살짝 활성화되었습니다. 프로 선수는 침착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는 반면 초보자는 스윙 전부터 두려움, 긴장, 짜증, 좌절감 등 부정적 정서에 함몰되는 것이죠. 지금 그림에 보시면 빨간 박스 부분이 편도체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편도체는 아몬드 모양의 뇌 부위로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에 대한 학습 및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 상황이나 공포 상황에 대해서 뇌 피질이 관여하기 전에 신속히 반응해서 피해야 할지 아니면 부딪혀 봐야 할지 판단하는 곳이죠. 그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 기능이 저하되고 전전두 피질 기능이 활성화되면 반대로 편도체가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을 잘하고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여러 연구가 밝혀냈어요. 긴장되는 중요한 순간에 뇌가 프로 골퍼처럼 차분하게 반응해야 하려면 편도체는 안정화하고 전전두 피질은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고 닦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편도체 안정화가 편안함의 첩경입니다. 편도체에 잠겨있는 감정적 기억이 무의식이기에 편도체 안정화는 무의식 정화의 관건이기도 해요. 우리의 의식이 특정 감정 상태를 인지하는 것은 변형계가 특정 흥분 상태에 돌입해 신체 변화가 생겨난 이후랍니다. 하여 감정은 의식이나 생각,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몸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편도체 안정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뇌에 줘야 해요. 자율신경계의 일부인 편도체를 다독이려면 호흡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의식적 개입과 의도적 통제가 가능한 기능은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은 우리 마음 저 깊은 곳, 무의식 심연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계단입니다. 실제로 단 한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편도체에 변화가 생깁니다. 편도체의 뇌파를 검사해보면 호흡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호흡 속도를 늦추면 편도체 뇌파가 안정되면서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렇듯 몸의 문제인 감정, 부정적 정서는 몸의 호흡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편도체 안정화는 우리의 의식과 의도를 우리 몸으로 되돌려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통해서만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요.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죠. 과거에 집착하면 분노나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미래에 매달리면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솟구쳐요. 천천히 깊게 숨 고르며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하고 편안하게 사는 비법입니다. 이 그림은 뭉크의 후기 작품 태양이에요. 절규하던 예전 풍경과 달리 생명력이 넘치죠. 절망과 불안의 다리를 건너 편도체 안정화 구현된 모습으로 읽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원래 하던 깊고 편안한 진식 호흡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빛으로 채우는 동방신선학교의 수행과 함께 내면의 태양 환히 밝히는 뭉클한 순간들 만끽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STB 상생방송에서는 생방송으로 우주광명의 빛꽃 선정화 명상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광명의 빛꽃 선정화 명상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름답게 내 맘 밝혀주네.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롭게 내 맘 치유하네. 눈부신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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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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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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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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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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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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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참